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기세 좀처럼 꺾일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일주일간 무려 122명이 숨졌습니다. 식당에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자, 수도권은 당장 오늘부터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스키장도 해돋이, 해넘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 시작됐고 다음 주에는 EU,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의 백신 정책이 늑장이라는 비난이 이어지니까 청와대가 백신의 정치화라며 이거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멈출지 결정하는 법원 신문이 어제 열렸는데 결정을 내지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열립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70회 넘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었는데 오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그의 부친이 기자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거액을 주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진 것인데요. 여당은 철저한 검찰 수사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는데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변 후보는 장관 자격 없다며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출발새 아침에서 짚어볼 이슈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잘 모르겠다. 86 운동권 진영은 민주 건달이다. 진보를 참칭했다. 져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로 유명한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의 발언이죠. 잠시 뒤 이 진보 원로 홍세화 씨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무엇이 바뀌고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네. 자, 조금 이런 질문일까요? 혹시 간밤에 접수된 신고, 적발 사항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신고 없고요. 네. 적발 사항도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 늦게 하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계속 관찰을 했는데요. 네. 다들 지금까지 잘 지켜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신고가 들어온다면 조치가 될 겁니다. 예. 자, 이 행정명령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보니까 가족끼리 보이는 건 괜찮냐, 업무로 보이는 건데 이거 안 되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어떤 질문 가장 많이 좀 받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끼리 모이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결혼식 상견례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리고 아이돌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가족 간에 이제 연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식사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직장 동료 간의 일상적인 식사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골프장 가시는 분들 골프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이 궁금증들을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기가 어떻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있네요. 네, 가족끼리 모이는 것은요. 가족은 지금 이번에 내는 이 행정명령의 가장 골자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재 경기도 집계된 걸 보면 확진자가 300명 이상 또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전국 1000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수도권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소기에 이 확산세를 막는 이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가족들 간의 모임, 가족은 원초적인 사적 모임이 아니고요. 원초적인 그런 공동 집단이기 때문에요. 사적 모임이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는 식사를 해도 이 적용을 받지 않고요. 그러나 가능한 권장 사항으로 나눠서 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이 정부와 우리 경기도의 요청이고요. 직장 동료 간의 일상적인 식사, 군내 식당에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친목 형성이 아닙니다. 이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군내 식당 이용할 수 있고요. 아이 돌봄 같은 경우도 아이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친목 형성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고요. 결혼식 상견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사적 모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라든가 또는 장례식 같은 경우, 공동의 식 같은 경우는 50명 이하로 해서 허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골프 모임 같은 경우는 순수한 스포츠 선수의 골프 경기 목적이 아닌 친목 형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집합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캐디 이 경기 보조원까지 포함했을 경우 4명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는 네. 걸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친목 형성으로 그 숫자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은 안 되고요. 공적인 업무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적발되거나 신고당하면 뭐 처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처벌이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7호에 의해서요. 예.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피해를 입으실 수 있고요. 이 과태료 이제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만만치 않은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러나 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벌금이나 과태료보다는 역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단속보다는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켜주시라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근데 그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자발적으로 지켜주는 게 중요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또 사실 뭐 이걸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단속 그럼요. 자체를 이게 일일이 다 현장 단속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실 많은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중수본, 방대본과 같이 협조해서 각 지자체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31개 시군구와 함께 계속해서 감독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주말이면 교회라든가 또는 각종 종교시설에도 계속 이 위반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감독과 또 단속이 이루어질 건데요. 그러나 역시 그 전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은 너무나 엄중하다. 만일의 경우 이 상황을 방치하거나 혹시 또 이런 이 행정명령을 어기실 경우에는 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너무나 큰 잘못된 행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예. 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 우리 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그리고 특히 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들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번 이런 이제 그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가 좀 주도를 해서 수도권, 뭐 서울시, 인천시 같이 지금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만 해서 이게 되겠느냐, 뭐 풍선 효과도 나타나지 않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수도권 전체가 전체 72% 정도의 확진자를 날마다 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 전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지방에서는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꺼리는 분위기까지 있고 네. 최근에 서로 간의 지역 간의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방역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역시 국민들께서 좀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 지금 이번 집합금지 대상 같은 경우는 예시를 한다면요. 동창회, 동호회, 네. 또 야유회라든가 워크숍, 또 개모임도 있고요. 집들이라든가 송년회 돌잔치, 또 회갑이라든가 칠순년, 또 뭐 카페 모임이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집합금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도 좀 잘 지켜주시고 또 이것이 수도권에서 이 확산세를 멈춰야만 지방으로의 이런 또 다른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거리 단계를 높이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금의 2.5단계를 더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다 같이 협조해 주시고 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역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니까 특히 그 식당 같은 경우 보면 뭐 한 테이블에 보통 4명이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뭐 한 테이블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4명까지는 괜찮은데 그 뭐 두 자리 뭐 테이블까지 가는 뭐 5명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특히 이제 식당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이 뭐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들 어떤 뭐 지원 대책도 논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방역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뭐 식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은 내일 중수본과 방대본 차원에서 그리고 기획재정부라든가 복지부가 같이 협조해서 지금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의 경제 상황에 더 지원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원하시는 만큼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 전에 역시 이런 코로나19의 엄청난 확산세가 빨리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1,000명 발생하면요.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200~300명이 발생하는데 예. 그러면 아무리 많은 병상을 준비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더라도 하루에 200명, 300명이 발생할 경우에는 네. 사실 준비한 그런 병상들이 이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각 병원들이라든가 또는 대학교, 특히 뭐 경기대학교에서 기숙사를 2,000석이, 2,000실이 되는 곳들을 많이 좀 마련해 주시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같이 협조하면서 빨리 수도권 확산세를 막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하여튼 식당이라든가 영업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방금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그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그래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도 겐 대변인께서 최근에 그 야당 국민의힘의 강한 유감을 표명하셨어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관련해서는 학교 측과 서면으로, 유선으로 그리고 또 직접 만남을 통해서 많은 진행이 됐었고요. 네네. 그러나 마지막 통보까지 과정 중에서 일부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말 시험이 있고 기숙사에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저희가 또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또 다양한 사후 대책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학생들이 내쫓겠다거나 쫓아냈다거나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 정치적 목적의 정당 차원의 그런 목소리들이 나와서요. 저희가 강한 유감을 표시를 했는데요. 역시 지금은 방역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방역을 가로막는 사실상 우리 국민을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당 차원 또는 어떤 조직 차원에서 다양한 이런 가짜 뉴스 댓글을 달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들은 방역을 방해하는 사실상 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자제를 해주시라 요청을 드렸고요. 경기대학교 학생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혹시라도 사후 불편이 있는지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는요. 현 정권을 정면 비판한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네, 이 책 한때 참 유명했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이 책을 쓰신 분, 이제는 신보 원로로 불립니다. 최근에는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나를 세운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홍세화 전 대표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왜 집권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얼마 전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 지도자잖아요. 예. 그러면 이 국민을 어디로 지도할지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안 보이고 철학이든지 이런 것이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나요? 그런 반면에 이제 공약이나 말 이런 것은 참 화려하고 현란했는데 지금 4년 차가 됐는데 실천 내용이 텅 빈 상황이거든요. 예, 실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한겨레신문 칼럼에서도요, 문재인 대통령을 착한 임금님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대통령하고 임금님하고 제가 이제 비교한 거는 하나는 이제 대통령하고는 시민과 연결이 된다면 임금님은 신민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불편한 자리나 불편한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약속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대통령으로 있지만 그것이 이제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불편하잖아요. 그런 자리나 그런 질문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그 대통령이 아니고 예. 임금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예. 삼재로 2,000명 이상이 매년 이제 목숨을 잃고 예. 지금도 김용균 어머니하고 이한비 PD 아버지가 13일째 지금 단식 농성 중인데 예. 그 후보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는 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여 전이죠.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는 자신감을 피력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거의 뭐 파탄지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해명이든 뭐 설명이든 이런 게 있어야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그 문 대통령이 그 뭐 좋은 자리에는 나타나고 이런 이제 뭐 좋지 않은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으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한마디로? 아니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물론 약속했다가 잘 안 풀려질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왜 안 됐는지 이런 것이 밝혀져야 이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1년 한 5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예. 그게 정말 엄중한 자리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걸 갑갑하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임금님 노릇을 할 건가 그러지 않고 그 남은 기간이라도 그 대통령이란 공직이 얼마나 엄중하고 정말 엄중한 자리인데 예.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라는 그런 정말 그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런 심정으로 쓴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어떤 주문을 좀 지금이라도 좀 하신다면 어떤 요청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예. 대통령 자신이 하신 그 공약과 이것이 예. 지금 집권 4년 차인데 그 내용이 텅 비어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불편한 자리, 불편한 질문을 듣고 기자회견도 하고 네네. 국민에게 직접 소통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자회견 숫자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썼습니다만은 저 기자협회벽을 인용해서 썼습니다만은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국민소통의 저기는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구체적인 숫자를 댄다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150회 정도라면 예, 150회.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0회 미만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그 마치 소통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어떤 그 홍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국민들의 이 청원이 마치 옛날에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옛날 임금님한테 상소하듯이 하는 그런 방식이지 직접 그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을 가리키고 이끄는 그게 지도잖아요. 지도의 의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리키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성과 신민의 관계가 아니라 대통령과 시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요, 그 새 책을 냈는데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싸가지란 말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문 대통령이
그 내로남불형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네, 거의 제가 보는 견제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시면요.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한테 비판을 만만치 않게 받으실 건데요. 네, 계속 받아왔고요.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는 진보할 수만 있다면 비판받고 그런 거야. 예. 하긴 비판 속에서 또 어떤 길이 열리면 그게 좋은 것이죠. 네. 홍세화 스님께서는 그 대통령뿐 아니고요. 또 현 정권의 실세라고 또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586. 그러니까 우리가 86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네네. 이분들의 들이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민주 건달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20대 때 잠시 민주화 운동으로 계속 민주완장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런 점이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제 또 진보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진보가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고민이 있어야 마땅하고 예컨대 사민주의적 기조를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사회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사민주의적 기조, 정책 기조를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 진보라면 적어도 시대의 변화가 시대의 기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시대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걸 읽고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서 보수 세력하고 차별성을 보일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시기로 공부를 안 한다.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제 실력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력이 없다면은 통치를 할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국의 이른바 이 진보라는 지금 진보 정권이라고 말할 때 그 진보는 그야말로 어떤 정책적인 면, 어떤 정치 지향면, 정치 철학 면에서 보면 여느 나라 같으면 그냥 보수 세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자유주의 보수 세력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이게 분단 체제 속에서 이게 수구 세력이 그러니까 반복 국가주의 세력들 이 세력이 보수를 참칭하니까 자기들이 수구라고 안 하잖아요. 보수를 참칭하니까 이들과 차별성을 보이는 위해서 그냥 자유주의 보수 세력 정도에 머무는 지금 현 집권 세력이 그냥 엉겁결에 진보가 돼버린 이런 현실이라고 좀 보죠. 예, 엉겁결에 지금 진보의 위치에 서 있을 뿐이다. 진정한 진보는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보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진정한 진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쉽게 한국의 정치 현실을 말하고 싶어요. 조금 이제 좀 우선 지금 현재 진보 보수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짜여져 있는 이 틀에서. 그래서 이 정치 현실을 어떻게 볼 건가. 한쪽에는 어제가 좋았고 오늘도 괜찮은 수구 기득권 세력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주 좋은 현 집권 세력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더 좋은 내일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오늘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힘들고 열악한 민중의 어떤 삶이나 생존이나 이것은 정치 현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좀 더 나아져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진보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지금 현실 정치에서 그래도 진보는 원내 정당으로는
정의당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홍 선생님께서는 또 그 공수처도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공수처 하면은 지금 여당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좀 보고 있는 건데, 그럼 이게 방향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 공수처가 그게 지금까지 검찰 개혁한다는 이 대의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가해야 되지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통제한다. 이게 결국 옥상옥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거의 이 권력 관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민주적 통제라면 가령 이 기소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기소를 할 건가 아닐까 심의할 때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게 이제 일본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를 받은 민간이에게 공소권도 준다든지 이게 이제 프랑스의 경우도 그런데 근데 이런 방향은 잘 보이지 않고 결국 이 권력 게임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거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그럼 이제 저는 아직 이 공수처가 제대로 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좀 유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보니까 공수처는 결국 출범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차차기 정권에서 이 공수처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럴 위험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 연장인데요. 이게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기능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이고 검찰하고 경쟁 관계가 된다 또는 서로를 어떤 통제하는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세화 저 신문신당 대표였습니다.